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025년 양자 컴퓨팅 세계 1위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우리가 양자 컴퓨팅 기술, 양자 기술로 가는 과정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비만 치료제, HBM EUV, 그리고 로봇 글로벌 투자가들의 매매법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나는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양자 컴퓨팅이에요. 최근에 이슈가 정말 많이 되고 있죠. 여기서 양자 컴퓨팅 개발한다, 상용화한다, 준비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운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거인 것 같습니다. 바로 아마존 웹 서비스의 양자 컴퓨팅 도입을 위한 자문 기반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기업의 양자 컴퓨팅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자문 프로그램 퀀텀 엠바크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퀀텀 엠바크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양자 컴퓨팅 서비스인 아마존 브라켓을 기반으로 하고 기업들이 양자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 양자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은 초기 단계에 있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구글 모두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퀀텀 엠바크가 양자 컴퓨팅 기술 대중화의 신호탄으로 평가가 된다. 왜냐하면 지원을 해주는 거고 누구든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니 사람들이 그래 양자 컴퓨팅이 빠르고 뭐 속도가 그다음에 처리 능력이 좋고 에너지 덜 쓰고 이런 건 알겠는데 아니 왜 양자 기술 이렇게 진심을 다해 개발을 하냐? 그것도 지금 갑자기 빠르게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6G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통신에 대해서 이제 6G를 앞두고 모두가 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10년 뒤입니다 했지만 사실 6G가 이제는 몇 년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정부는 차세대 네트워크 혁신을 위해 6G 양자통신, 위성통신 기술 개발을 골자로 한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준이고요. 이 6G라는 게 말 그대로 1TB per second이라고 해서 5G가 20GB per second입니다. 그럼 이거에 비해서 50배 정도 빠른 속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G는 뭐다? 양자 암호 통신을 적용해 해킹이 사실 불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G라는 통신, 차세대 통신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양자 기술이 동시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좋아지면 그만한 보안, 그리고 그만한 인터넷, 그만한 컴퓨팅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 6G와 양자가 함께 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상, 해상, 공중을 잇는 초공간 통신 서비스 관점에서 개발되고 있고 위성 통신이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터넷이 지금 땅에선 되지만 산 높이에선 좀 끊기기도 하고요. 당연히 저 하늘 높이 올라가면 끊기겠죠. 그런 것처럼 제한이 있지만 6G부터는 제한이 없을 걸로 전망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보안이라든가 속도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양자로 따라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얘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6G가 실제 상용화 될까? 아니면은 아니 말만 나왔지 지금 뭐 시행되는 게 있나요? 또는 준비를 실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6G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국제적으로 지금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표준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6G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5G도 그랬고요. 4G도 그랬고요. 다 똑같습니다. 국제 민간 표준화 기구라고 해서 3GPP라고 있습니다. 매번 이 국제 민간 표준화 기구에서 통신에 대해서 표준화를 하고 그 다음 상용화가 됩니다. 2025년 하반기, 그러니까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쯤에 이 6G 이동통신 무선기술 표준화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2026년 이 프리 6G 시연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26년도쯤 예시가 나오고 27년도쯤 개발이 되고 상용화는 8, 9년쯤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4년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를 시작을 했고요. 피어스 와이어리스에 따르면 3GPP 국제민간 표준화 기구는 2025년 하반기부터 6G 무선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을 시작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조금 빠른 시일 내에 6G의 개발이라든가 6G에 대한 상용화를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표준화를 준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GPP는 2025년 3월 한국에서 첫 6G 기술 워크숍을 개최하며 6G 무선 표준화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6G 무선 표준화가 벌써 지금 기반을 다지고 준비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요, 아무리 그래도 한 2030년쯤 나올 것 같은데 너무 먼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양자 지금 개발하는 게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너무 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5G에서 6G를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과도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죠. 2030년이면 너무 먼 6G다. 그래서 그 중간 다리가 만들어졌죠. 5G와 6G의 중간 5.5G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5G 어드밴스드입니다. 5G보단 낫지만 6G보다 조금 모자른 그게 이제 5G 어드밴스드고 그 상용화가 2025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6G를 가기 위한 준비 단계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제 이동통신 민간 표준화 기구 아까 얘기했던 3GPP가 5G 어드밴스드 표준을 완성했고요. 승인까지 했습니다. 5G 어드밴스드는 기존 5G의 초고속, 초저지연, 초대 용량 성능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더 많은 용량, 더 낮은 지연, 더 빠른 속도를 해주는 게 5G 어드밴스드고요. 위성통신, 실감형 오디오 기술, 특화망 기술 등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5G에서 6G로 가기에 중간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기술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필요한데요? 사실 우리가 차세대 기술을 쓰기 위해서라면 5G 어드밴스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5G로는 조금 부족한데 6G는 너무 멀었으니까. 그래서 5G 어드밴스드의 주요 활용 분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차세대 기술이 답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클라우드, 그리고 3D, UHD, 산업자동화, 스마트홈, 증강현실, 초당 기가바이트급 데이터 전송 등등등 해서 AI 시대, 그 다음에 차세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미래를 조금 더 책임져줄 이동통신으로 보자면 5G는 조금 부족했지만 5G 어드밴스드를 시작으로 6G로 넘어가는 상황에 이미 도래했다. 이 과도기가 왔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그렇구나. 실제로 가능하겠구나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5.5G에서 6G로 가는 과도기 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누가 최근에 그래서 이동통신들이 지금 양자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거예요. 아, 진짜 시작됐구나. 가야 되는구나. 5.5G에서 6G로 지금 가는 과정에 놓아 있구나. 그러면은 그 개발 속도에 맞춰서 양자 기술도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누구들이 이동통신사들이 양자의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시대에 발맞춰 국내 이동통신 3사가 SKT, KT, LG가 양자 통신 기술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 흐름 따라 양자도 같이 기술 개발을 해야 돼서 최근에 좀 진심을 다해서 개발 중이라는 거예요. 더 늦으면 못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속도만 빨라지고 정말 이 기술만 좋아지면은 아시겠지만 공격력도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해킹이라든가 보안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공격력이 강해지면 그만한 방어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양자 기술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 도입으로 인한 암호 체계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 암호 보안 기술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력이 강해지면 방어력도 세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자 기술을 진심을 다하는 거예요. 왜? 6G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SK텔레콤은 KCS와 공동 개발 및 상용한 양자 암호원 칩이 국가정보원의 암호 모듈 검증을 통과를 했고요. KT는 최근 하이브리드 양자 보안 가상 사설망 서비스를 위한 실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자 기술에 대해서 통신사들이 좀 진심을 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근데요. 뭐 양자 기술 진심 다하는 거 이것 때문인 거 알겠는데 뭐 5.5G로 가고 있는 통신사는 있나요? 또 이것도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KT가 이미 5G 어드밴스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가 5G 통화 기술인 이 VoNR을 전국적으로 서비스한다고 밝혔고요. 5G로 음성을 전달하는 기술이고 5G SA 기반입니다. 이 뭔 소리야? 지금도 5G 쓰고 우리 음성을 지금 5G로 옮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5G는 LTE랑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5G 단독망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5G 끊기면 뭐 써요? LTE 쓰죠. 그러다가 5G 내면 5G 쓰고요. 그럼 단독망이 아닌 겁니다. 근데 SA는 뭐예요? 이건 단독망이에요. 5G만 써서 5G만 계속 활용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5G 단말을 사용하더라도 음성 데이터는 LTE망에서 VoLTE 기술로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KT는 기존의 5G 인프라가 5G 어드밴스드와 6G로 진화되기 위해서는 5G SA, 그러니까 5G 단독망이 필수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혼합망을 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LTE 같다, 5G 같다. 이 정도 기술력이면은 어떻게 넘어가냐. 그래서 우리는 5G 어드밴스드나 6G로 가려면 혼합망 갖다 버리고 단독망을 이제 써야 된다 해서 이 단독망에 대해서 지금 KT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글로벌 통신 기술 흐름에 맞춰 6G로의 기술 진화를 착실히 준비해 갈 것이다 라고 최근에 강조했습니다. 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KT도 준비를 하고 있구나. 5G 어드밴스드로 넘어가기 위한 5G 단독망을 준비하고 있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죠. 중국은 이미 끝났습니다. 중국 통신 대기업 화웨이가 JT, ZTE 5세대 이동통신 5G보다 한 단계 진화한 5G 어드밴스드 기술을 앞세워 4세대 통신 시장을 선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올해부터 5G 어드밴스드 우리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상하이에서 열린 MWC에서 양사는 5G 어드밴스드 기술을 선보였고요. 글로벌 시장 공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5G 어드밴스드 시장은 우리 거야. 라이다 여러 가지 사실 이 5G 어드밴스드를 통해서 AI나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G와 양자 기술 동반 성장 수혜 기업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충분히 우리는 6G가 크면은 양자 기술도 같이 크는구나. 그래서 이동통신사들이 지금 6G로 가기 위한 5.5G가 나왔으니까 그 5.5G부터 과도기가 시작된 부분에서 양자를 같이 키워나가야 되니까 지금 진심을 다해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내년부터 5.5G가 커진다는 소리고, 그럼 양자랑 같이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리니까, 그럼 거기에 수혜받을 기업이 어디일까라고 한다면 그게 솔리드입니다. 그래서 솔리드의 5G 어드밴스드고요. 2025년 국내 및 미국 주파수 경매 일정이 확정되고 새로운 5G 요금제, 그러니까 5.5G를 쓰려면 5G 어드밴스드를 쓰려면 이제 새로운 요금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주파수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미국 대선 이후 신규 주파수 경매 및 중국과의 5G 어드밴스드 경쟁 이슈가 불거질 것입니다. 왜? 올해 이미 중국은 준비를 끝냈거나 아니면 내년에 완성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끝낸 애들도 있고요. 내년에 완성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미 진심을 다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손 놓고 본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솔리드는 삼성전자나 노키아를 제외하고 해외 수주 중심으로 매출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 보고요. 통신 장비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2025년에 성장세 돌입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솔리드는 미국에서 수주를 받고 있고요. 솔리드는 미국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42번가 셔틀 노선 전역에 5G 다스 솔루션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관련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최대 이동통신사인 AT&T나 T-모바일, 버라이즌과 같은 주요 통신사들이 이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의 가장 혼잡한 터널 중 하나에서 5G 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굴 통해? 예, 한국 기업을 통해 연간 3,600만 명 이상이 이 승객이 이용하고 있는 이 노선은 맨해튼에서 완전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갖춘 첫 번째 지하철 노선이 된다. 상당히 좀 충격적이긴 하죠. 네, 맨해튼에서 첫 번째 지하철 노선입니다. 5G가 가능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깊고요. 솔리드 대표는 뉴욕 MTA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42번가 셔틀 노선에 솔루션을 제공해 영광이다라고 이미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내년의 실적 전망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영업이익이 2022년, 3년 좀 많이 죽었어요. 많이 좀 바닥을 쳤고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2019년도 이 당시에 5G로 확 떴다가 그 이후에 5G가 좀 성숙기에 돌입하니 당연히 이제 매출이 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줄어들었다가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나 했는데 2025년도 그러니까 5.5G가 출시되는 내년부터 실적 전환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좀 크게 늘고요. 영업이익도 크게 늘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대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솔리드 긍정적으로 양자와 아까 얘기했던 대로 5G, 5.5G, 6G로 넘어가는 기술력의 성장은 동시에 일어난다. 한쪽만 성장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통신사가 진심인 거고. 그래서 솔리드를 보시면은 최근에 거의 저가를 찍었죠. 언제 가장 강했다고요? 말씀드렸지만 2019년 그리고 5G가 커가는 시기. 이 시기죠. 5G가 확 커가는 시기에 대세 상승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성숙기에 돌입하면서 죽어 있다가 바닥 찍고 내년부터 다시 회복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솔리드뿐만이 아니라 이동통신 장비, 통신 장비 전체 업종 전체가 좀 회복이 되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양자 기술과 동반 성장하는 건 결국엔 6G, 5.5G다 라고 보는 거예요. 얘네 때문에 지금 양자 기술의 통신 기업들이 좀 진심을 다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내년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솔리드 관심 가지면서 좋으면 좋을 것 같고 실적도 성장 전망입니다. 확인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제약바이오라든가 아니면 로봇, 그다음 글로벌 투자가들의 매매법 이 자료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직접 나눠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상승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데도 없어요.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그 다음에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제약바이오라든가 로봇, 그 다음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매매법 전부 다 무료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자료집이고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 들어가면은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무료거든요.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제약바이오, HBM, EUV, 그 다음에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 그리고 테슬라 자료집도 다음 주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니까 밑줄의 본전입니다.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2월 6일, 5일, 4일, 3일, 2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저희가 장전에 매일매일 올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